지난 11월 달에는 모처럼 만에 내 몸을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있어서 뇌도 한번 검사를 했고, 뇌를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커지지도 않고 수술한 대로 그대로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신경외과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했어요.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몸뚱아리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주 아무 이상이 없지, 아주 훌륭하다고 하면서 훌륭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날 보고 훌륭하다고 그러나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내 몸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내가 맨땅요법을 꾸준히 했고, 또 집에서도 잠잘 때도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맨땅요법이란 맨발로 맨땅을 밟아서 몸속의 병을 없애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맨발 걷기라고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다고 꼭 맨발로 걷는 것만이 맨땅요법은 아닙니다. 손으로 해도 되고, 또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땅을 파고 목만 내놓고 땅에다가 묻었다가 한 3시간 후에 나오게 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아주 심하신 분들 하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물론 맨땅요법도 꾸준히 했지만 잠잘 때도 나는 맨땅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이 맨땅요법이라는 것을 처음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고,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맨땅요법을 실시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쑥스러워했으나, 요즘은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맨땅요법의 효과를 보고 또 자랑스럽게 맨발로 걷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흡족한 마음에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젠 맨땅요법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게 맨땅요법이에요. 아셨습니까? 병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맨땅요법은 위대한 겁니다. 나도 이 맨땅요법을 아주 어렸을 때 맨땅요법을 했어요. 내가 원래는 10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맨땅요법을 했는데, 이 맨땅요법의 위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아실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맨땅요법입니다. 땅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지 걷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가 우리 몸을 대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자, 맨땅요법은 크게 2가지 작용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이 발바닥에 존재하는 정혈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정전기를 제거하고 또 땅으로부터 전자를 흡수하여 몸속에 병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발바닥에 존재하는 정혈이라고 하는 것은 지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몸속의 정전기나 또 땅 속의 전자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전기, 전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고, 대부분은 발바닥이 지압을 해서 병이 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이 병을 없애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정전기와 전자입니다. 그래서 정전기와 전자가 맨땅요법의 주 포인트예요. 정혈은 부차적으로 우리가 얻는
덕입니다. 그것은. 아셨죠? 나는 10대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은 저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저기 졸업식 앨범에다 넣기 위해서 경복궁입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은 저기 무슨 어디 이상한 절에 가서 찍은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저건 경복궁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당시에 경복궁에서 찍은 우리 졸업사진입니다. 나는 이 10대 때 14살의 몸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술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배웠어요. 그곳은 생활 자체가 맨발이에요. 맨발로 생활하면 신발이 아예 없어요. 잠 또한 맨 땅에서 자는 곳입니다. 잠도 맨 땅에서 자요. 근데 맨 땅에서 여러 명이 자니까 좀 퀴퀴해가지고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서울에서 침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맨 땅에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 혼자 나무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 하산을 할 때 그곳 선배들은 나한테 간곡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쉽게 말하면 14살짜리인데 14살짜리한테다가 거기다 갔다가 자꾸 맨 땅에서 자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들릴 리가 없죠.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선배가 나한테 간곡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가 나중에 이제 중년이 되면은 그때 몸이 여기저기 아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른 지체하지 말고 땅에다가 몸을 대고 의지하거라. 땅에다가 자꾸 대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들리지를 않았어요. 아예. 선배님이나 많이 주무세요. 나는 좋은 요에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이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이 방 하나를 지금 저희가 바로 여기 저 위에입니다. 저기 위에요. 저기가 스튜디오예요. 방 하나를 전자제품으로 가득 채워서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녹음을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어지러운 것입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한의원을 소개해줘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가도 안 나고 저기 가도 안 나니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산속의 선배들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 산속에 있는 선배들은 학교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애 때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지만 왜 땅에서 자면은 네가 병이 없어지는지 그 이유는 몰랐지만 이미 자신들이 땅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그 산이 바로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렇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서 한꺼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중간에 몇 번씩 찍어서 올라갔어요.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쯤 맨발로 맨 땅을 밟으니까 서서히 나는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땅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러는 건지, 그리고 왜 병이 났는지 그 이유를 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맨땅요법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70% 이상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병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일으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병은 대체로 70% 이상이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망가진 몸의 대부분은 병명에 상관없이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주로 또 여러분들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뭐 그런 병들이 거의 다가 그 이유가 활성산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병명 각각 틀려요. 나처럼 어지럼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물론 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암도. 그래서 우리 이 맨땅요법에서 암 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요즘도 암이 났어요. 이미 났지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바닷가에 가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성산소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활성산소가 뭐냐 간단하게 이해하려면은 전자 하나가 더 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전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그러는데 양자가 아니에요. 전자예요. 전자는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맑은 공기가 아니듯이 활성산소 또한 안정된 산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안정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전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짝을 맞추든지 아니면 하나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정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활성산소는 하나 더 있는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공격하여 세균이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백혈구가 뭘 끌고 가느냐? 활성산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공격하여 우리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균이 없어. 공격할 데가 없어. 그러면 활성산소는 건강한 우리 몸을 공격해서 자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늙는 것도 활성산소 때문에 늙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찍 늙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할 때. 아셨습니까? 암 또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대부분은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전자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걸 뺏어오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몸 밖으로 가져오든지 몸 밖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활성산소가 전자 하나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에어클리너 이런 데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건 자연전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연에는 전자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종류는 하나죠. 근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폭포가 떨어질 때, 물이 부서질 때, 그때 그곳에서 생기는 전자와 또 하나는 하늘에서 저렇게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 저 번개가 내리치는 게 전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또 하나는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전자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하며, 그래서 자연전자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과학 용어에는 없지만 나는 그러나 이걸 자연전자라고 하며 자연전자만이 맨땅요법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집에서 만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에어클리너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는 나도 옛날에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차 안에 엄청 많이 설치했었어요. 내 차 타면 사람들이 맵다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그건 해로운 겁니다. 아셨습니까? 반드시 자연전자만이 여러분들한테 맨땅요법에 효과를 줍니다. 아셨죠? 전자제품을 통해 만들어진 음이온 따위의 전자는, 음이온도 전자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연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잊지 말고, 지금 이 말을 잊지 말고 반드시 자연전자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폭포수 밑에 앉아서 자연전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땅으로부터 자연전자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멎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계속해서 돌아요. 이렇게 피가 돌다 보면 우리 몸은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겨울엔 여러분들이 정전기 금방 느끼죠. 여름에는 더워서 땀 같은 걸 통해서 나가서 모르는데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정전기 금방 느낄 겁니다. 그리고 몸이 높은 데 있을수록, 높은 층에 있을수록 높이에 따라 그 전압이 상승합니다. 이것도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번개가 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었다. 그럼 그게 안에서 정전기가 전압이 높아서 번개 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때문에 경치 좋은 높은 데 사는 것보다는, 40층 되는 데서 경치 좋다고 거기 사는 것보다는 1층에서 사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건강은 1층에서 살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1층에 살길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하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하도 또 나빠요.
그러니까 1층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셨죠? 1층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접지를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겨울철은 몹시 춥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좋은데 왜 좋으냐?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경혈을 자극해서 나는 돌 같은데 걸어도 안 아파요. 근데 아픈 사람은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파도 자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밟으면 좋은데 이 추운 겨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효과가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봄에 하든지 여름에 하면 좋고 가을에 하면 좋고 겨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맨발로 땅을 밟으면 지압 효과가 있어서 좋지만 그 지압 효과가 반드시 병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2013년도부터 신발을 신고 맨땅 요법을 할 수 있도록 맨땅 신발을 만드는 데 신경 썼습니다. 네, 저 위에 있는 게 맨땅 신발이에요. 저기. 지금도 여기 이렇게 맨땅 신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급 브랜드에다가는 하질 않아요. 이거 지금 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색깔이 같아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금 뚫려 있는 겁니다. 안팎이. 우리가 만든 맨땅 신발은 우리가 이 신발을 만든 이유는 뭐냐? 첫째,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돈벌이를 위해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 속의 전자가 전파처럼 쉽게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정전기는 금방 빠져나가요. 그건 정전기는 전파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하나하나 지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안 들어와요, 전자는. 몸속의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는 매체를 통해 그건 철사라도 쉽게 빠져나가요. 쉽게 빠져나가지만 땅속의 전자는 전파처럼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아마 1초에 겨우 한 1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아셨죠? 그래서 나는 땅속의 전자가 쉽게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통해 맨땅 신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적동이나 아니면은 은으로 된 실을 씁니다. 우리가 만든 이 맨땅 신발을 신고 땅을 걸으면 여러분들은 맨발로 걷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맨발이죠, 사실은. 지압만 안 된다 뿐이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맨땅 신발을 위해서 우리는 맨땅 양말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육각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맨땅 양말. 이렇게 그레이 색깔도 있고 핑크 색깔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면 똑같이 뭐 같죠? 근데 이게 뭐가 틀리느냐? 이 밑에가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실이 아니에요. 이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맨땅 양말입니다. 물론 맨땅 양말은 일반 양말과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맨땅 양말을 신고 맨땅 신발을 신으면 몸속에 정전기나 전자파는 빠져나가고 또 땅으로부터 전자가 들어와 아까도 말했듯이 전자가 들어와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도 훌륭해집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우리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자기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맨땅 신발이 맨땅을 걸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땅 신발이니까 맨땅 걸을 때만 신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실생활, 모든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신발은 다 맨땅 신발입니다. 부두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겨울철에는 몸속의 정전기가 몸 밖에 쇠붙이하고 만나면 전기가 번쩍하면서 찌릿하는데 아셨죠? 저기 정전기예요. 찌릿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발 신고 가면 저런 일이 없어져요. 놀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차 만질 때도 괜찮고 아무럴 때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미 저 신발을 신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은 정전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는 신발
우리 이 신발은 뭐 유명 메이커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명 메이커가 됐든지 구두가 됐든지 밑에 쇠가 박혀 있지 않으면 돼요. 판에 쇠가 박혀 있는 것은 안 돼, 뚫을 수가 없어서 안 되지만 쇠가 박혀 있지 않는 모든 평소에 신는 신발을 맨땅 신발로 만들어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신발에 직접 이것을 장치를 해드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맨땅 신발로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신발 모두를 맨땅 신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신발은 다 맨땅 신발입니다. 물론 맨땅 신발은 맨땅을 걸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길이 아니면 아스팔트 길은 너무 두꺼워서 맨땅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신고 다니세요. 그래도 이 맨땅 요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모르셔서 그러는데, 맨땅 요법은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1시간 정도는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맨땅 신발도 자기 신발에 가져와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씩만 받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3개씩 4개씩 받고 다녀요. 욕심은 많아요.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요. 맨땅 신발 신고 여러분들이 맨땅 요법을 할 때는, 아니면 이제 맨발로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빨리빨리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땀이 막 툭툭툭 나면 안 되지만 땀이 막 나는 것처럼 땀이 좀 날 정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맨땅 요법에 효과가 나와요. 그러나 암 환자나 그 밖에 움직이기 힘든 몸은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저렇게 빠르게 걷고, 또 나머지 1~2시간 정도는 그런 환자분들은 좀 더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걷지 않고 땅에다가 발을 대고 앉거나 서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땅하고 계속해서 붙이고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전자파도 나가고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전자는 계속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자는 긴 시간을 위해서 평소에도 맨땅 요법을 할 수 있도록 맨땅 용품과 맨땅 침구를 만들었습니다. 맨땅 침구라는 건 뭐냐? 자, 지금 저 그림 밑에 있는 것이 저게 맨땅 침구입니다. 맨땅 침구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말도 자전을 못 알아듣고 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할 거 아니에요? 세탁을 하면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는. 저렇게 해서 세탁을 하면 망가졌지만, 요즘은 세탁을 해도 망가지지 않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나온 바로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맨땅 용품이에요. 맨땅 이불이 아니고, 이렇게 맨땅 침구는 아니지만 이건 맨땅 용품이지만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세탁을 해도 안 구겨집니다. 안 망가져요. 그리고 이 제품은 원적외선까지 배출을 해서 우리 몸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맨땅 침구입니다. 이 맨땅 용품, 이따 맨땅 용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 중간에 있는 거는 저기 아까도 말했듯이 저기 저 불입니다. 불이선으로. 불이로 만든 천이에요. 저기 불이천. 맨땅 용품은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전자파나 정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며, 또 맨땅 침구는 자리에 까는 요 하나만 접지를 해 놓으면 베개하고 이불은 자동적으로 접지가 되어서 매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땅 침구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와요. 그냥 누우면 조금 있으면 곧 자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여기 와서 잠 자면 돼요. 그럼 금방 없어집니다. 아셨습니까? 평소에 불면증으로 잠이 부족한 분들은 잊지 말고 꼭 맨땅 침구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맨땅 제품들은 모두 가능하면 직접 접지를 해야 돼요. 접지. 이렇게 접지도 우리한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걸 사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것이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접지 해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걸 땅에다 묻고 알아서 적당히 다 알아서 묻어줍니다. 그래서 묻는 것도 전부 다 판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동입니다.
그리고 선은 저기 은사입니다. 아셨죠? 은사는 잘 끊어지지만 우리는 이 껍데기가 씌운 거기 때문에 안 끊어집니다. 아셨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난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금방 끊어져서 못 쓴다고. 물론 은사 자체는 금방 끊어질 수 있지만 저렇게 PVC 안에다가 넣으면 안 끊어지죠.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컴퓨터에 육각나라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각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거기 설명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맨땅요법의 효과를 잘 알아서 맨땅요법에 뭐가 낫다, 모두 낫다, 모두 낫다 하면서 잘 알아서 우리가 하는 이 맨땅 제품을 많이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카이스트 팀들은 더욱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부터 우리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결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끝으로 이 맨땅요법은 맨땅요법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땅이 다 같이 골고루 똑같은 줄 알아요. 맨땅요법은 모든 땅이 똑같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있는 그 물이 있는 바닷물이 있는 해변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맨땅요법이며, 왜냐하면 바닷물 자체가 이미 염분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제일 많은 게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걸 가르쳤는데 일본 사람들이 1년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3년 한 사람보다 더 얼굴이 더 광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더 좋은 거예요. 바닷물 3개월이 우리 여기 땅에서 1년하고 거의 맞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있는 해변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맨땅요법이며 산 꼭대기보다는 평지를 걷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맨땅요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걸으면 땅에다가 닿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무조건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운동 효과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산 꼭대기는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땅은 자연전자가 들어있지 않아서 맨땅요법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맨땅요법이니까 이것만 얘기해서 그러지 맨땅요법을 위해서 그 산에 들어가면은 아까가 번개가 치는 것은 전자가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전자 말고 또 뭐 있어요?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 이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몸을 뇌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것들이. 아셨습니까? 그 밖에도 좋은 것들이 또 있죠. 피톤치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맨땅요법을 하시는 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피가 응고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피가 뭉쳐져 가지고선 그것이 잘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은 이라크에 있는 하이더 압둘 라디프 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너무 길어요. 저 사람들은 이름 부르다가 아마 일찍 죽을 겁니다. 하이더 압둘 라디프 무사 교수는 맨땅요법을 실시한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이 비교했어요. 맨땅요법을 한 환자는 모두 살았지만, 왜냐면 땅에 가서 1시간 정도 걷고 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땅하고 어스를 해가지고선 죽이면 접지를 해가지고선 거기서 서너 시간씩 하고 이런 사람들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맨땅요법은 정전기를 제거해서 여러분들의 피를 뭉치지 않고 잘 순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하면 피가 잘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가 뭉칩니다. 뭉치면 잘 안 돌아가요. 아셨습니까? 나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합니다. 지금도 물론 양말 없습니다. 더 추워도 양말 안 신어요. 왜냐하면 발이 더워서 양말을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여름에도 바다 위에 올라갔을 때도 양말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요즘은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발로 신는 거 이상했는데 요즘은 양말 신고 신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해졌어요. 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맨땅요법을 통해 이 종아리가 매우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몸 안에 있고 하나는 종아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피가 밑으로
내려간 피는 잘 내려가요, 밑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로 올라오려면 힘든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위로 올라오는 피가, 그 혈류가 힘든 것을 쉽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사복 입고 맨발로 걸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식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놀라요. 왜 이렇게 양말이 없냐고 그러면서. 양말 사드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맨땅요법을 통해 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금 병이 있는 분들은 맨땅요법을 통해 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병이 다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여러 가지 병들 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해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유튜버가 됐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맨땅요법을 통해 모두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